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이제 수요일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시황을 좀 보면 그냥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일단 방향성들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자, 상방으로 단기적인 흐름에서 상방으로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부양책 부분들, 이제 추가 부양책 부분들이 지금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대선 전까지 할 수 있다, 만다, 대선 이후에 진행이 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양도세 이슈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트리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두 가지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양도세 부분이 예를 들어 유예를 한다. 그래서 2023년에 전면과세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유예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센티가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제 이 양도세 같은 부분에서 기존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연말에 폭락이란다. 대규모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작용을 해서 센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등등 요런 부분들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대선 이슈랑 좀 이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미 대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나간 다음에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선이 일단 마무리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이익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느냐, 경제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선 같은 흐름들이 시장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제 트럼프라든가 이제 바이든의 공약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정책 방향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미래 주도 섹터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거고,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이슈는 이제 수급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3월쯤에 이제 공매도가 해제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전까지는 이제 외국인 수급은 크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하방 배팅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같은 흐름을 보면 환율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는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할 이유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되는 국면들이 오면 이제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이즈 요인이 해소가 되면 결국은 극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값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 사이에 있는 단기 포지션을 설정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방향성들을 보면 결국은 증시는 항상 우상향을 하고요. 계속 상승을 하는 거고, 경제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들이 높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 이제 금리도 이제 움직이고 이제 물가도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산업 흐름도 좀 투자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장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든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들은 결국은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이제 오르고 내릴 거다. 그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단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선택인 거죠. 장기적인 방향성을 이렇게 상방으로 잡아놓는다 그러면 항상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격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자, 그런 스탠스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NU 100% 수익 인증 해주시는 회원분들이 계셔서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탠스하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잡아가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이제 계속 알파를 찾아가자. 알파는 무엇일까? 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알파라는 건 뭐냐면 이 산업 흐름에서 이제 사업 다각화 흐름이라든가 또 어떤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걸 제가 이제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산업은 뭘까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LCD, OLED 볼 수 있겠죠. 자, LCD 같은 경우는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과점 체제를 만들려는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사업은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중국이 이제 소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은 중국이 거의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OLED 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미래 산업 쪽이죠. 이건 성장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자, LCD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른 신사업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하는 부분들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LCD, OLED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기업 가치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그럼 이제 신산업에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제 지금 진출을 하고 자회사들이 있고 한 기업들을 보면 2차전지 쪽이에요. 2차전지 장비 쪽, 요런 쪽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미래 에너지 쪽에 요런 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들이 좋고요. 이제 뭐 디스플레이 본 사업에서도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일단 리턴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플러스 알파는 이제 뭐 지분 가치가 있겠죠.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자회사가 상장해 있는 경우, 또 상장해 있지 않은데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LCD 가격들이 좀 올라오고 뭐하고 하면서 OLED 쪽도 같이 좀 이제 늘어나는, 사용 범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바투님, 이제 태평성대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신나는 바투님 코멘트를 보면 SNU 100% 수익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수량은 복리 계좌로 옮긴 후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화이팅! 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바투님도 화이팅! 하세요. 자, 매도 평균 단가를 보면 5,130원 정도니까 한 2,565원 정도 이제 평단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태평성대님도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자, 10월 20일 신나는 바투님도 10월 20일 날 이제 급등했던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신 것 같아요. 자, 그 급등 이유가 뭔가 라는 것들도 이제 살펴보면서 자,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파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기업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NU라는 기업은 자,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이제 하는 기업이고요. OLED, LCD, 태양전지 제조 장비,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기존에는 LCD 사업만 갖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스해서 사업 다각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LCD 쪽이 이제 사양 산업이라 그러면 미래 산업의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고 성장 모멘텀들을 항상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SNU는 이제 태양전지하고 OLED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2차전지 이쪽 사업도 이제 파일을 키워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주요 매출처로 보면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해외 사업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한 우군이 있어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굉장한 우군은 삼성과 LG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유율이 글로벌 1, 2위이기 때문에 거의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관련된 쪽은 거의 독과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납품을 하면서 우리나라 좀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글로벌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보다 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LCD 산업용 제조 장비 중심에서
기존에는 이제 이 사업을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업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스탠스들이 잡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래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SNU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 OLED, 2차전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포지션들에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알파 같은 경우 이런 걸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OLED 사업부에 좀 집중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제 뭐 태양전지,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확장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들은 보면은 이익이 투자를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익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OLED 쪽에 좀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실적이 괜찮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장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은 있고 2차전지 파동이 기존에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제 뭐 IT 쪽에서 전자장비라든가 뭐 요런 쪽에 좀 이제 그쪽 사업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다시 움직일 때는 자 디스플레이 쪽에서 2차 파동에 이제 뭐 대장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SNU라는 기업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조정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많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신나는 바투님, 태평성대님이 이제 분할 매도했던 포지션은 이제 어제 이제 급등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면서 수익 인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자, 이 구간에 급등이 나왔다 이제 장중에 시장 흐름이 좀 안 좋아지는 구간에 이제 많이 밀렸는데 자, 요게 왜 이제 이런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가자 할 때는 저도 이제 언론이나라든가 뭐 이런 뉴스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기업 가치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장기 모멘텀, 성장 모멘텀을 보면서 이제 찾아가면서 이 가능성들이 얼마나 있고 이 확장성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SNU가 LG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실적, 이 글이 조금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냥 단순 복사해서 늘려가지고 붙여놨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하반기의 실적 개선 전망의 상승세다. NH투자증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하반기 급격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바 주가와 밸류에이션 방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부터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4분기, 내년 1분기가 갈수록 이제 좀 장기적인 어떤 노이즈들을 해소하고 방향성들을 바꿔가는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LCD 가격도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서 이제 라인을 이제 축소를 하고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철수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기보다 이제 감산의 가격이 너무 안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감산에 좀 이제 들어가선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뭐하고 하면서 가격 반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LCD 쪽에서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고 뭐하고 하면 OLED 쪽도 이제 흐름이 같이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LCD 쪽에 사업 비중이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몰려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 신산업 쪽에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지 않는 기업들은 미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제품을 이제 우리나라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체 생산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TV에 뭐 소재 같은 경우는 대형 LCD 패널일 거고 휴대폰의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LCD 그 뭐라 그래야 돼? LCD 패널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OLED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에요. TV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LCD와 지금 OLED가 같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 휴대폰 쪽은 OLED가 좀 이제 OLED로 애플이랑 삼성이 다 바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LCD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보면 결국은 이쪽 산업은 계속 전체 이제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러니까 LCD 산업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도태되고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턴어라운드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가 다 줄면서 가전이고 휴대폰이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런 소비재 같은 부분에서는 다 이제 타격을 받죠. 그런 타격들을 다 받는데 이제 모바일 업황이 개선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보면 핵심 수요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랑 가전 쪽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공장 돌리고 뭐하고 하면서 하반기에 급격하게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협력업체들 LG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삼성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좋았어요. 그냥 계속 좋았는데 주가만 못 움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바일 업황이 개선되고 하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좋아진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스탠스들을 좀 읽어볼 수가 있고요. SNU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루트, 제이드 등을 주요 고객사로 OLED 및 LCD 패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SNU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이제 태양광하고 2차 전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산업이 장기적으로 좋을 거냐, 태양광 산업이 장기적으로 좋을 거냐. 일단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2021년도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자,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 보다 발전 단가가 이제 30%까지 싼 가격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포지션들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쪽보다 이제 풍력 쪽이 턴어라운드 가능성,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크게 입혀지면서 파동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양광 쪽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2021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에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들은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쪽도 뭐 일단 발표 나오는 거 보면 2025년까지는 굉장히 수요가 부족할 거다. 수요란다. 공급량이 부족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2025년까지 공급량이 부족할 거다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전 세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2, 3년이 땡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일단 업황이 보면 공급 부족 포지션은 확실한 포지션은 2022년에서 202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증설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산업의 고점은 좀 빨리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만 올라와서 이제 버블을 만들어서 미래 실적을 미리 땡겨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요게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수요 공급에 좀 변화가 있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확대되는 구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공급 과잉의 흐름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일단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캐파 증설이 지금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은 계속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스탠스는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파를 찾아가는 거죠. 기존에 이제 LCD하고 OLED는 다 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LCD하고 OLED는 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LCD만 하고 OLED는 안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OLED 사업부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알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산업 쪽으로는 태양광하고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추적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분에 대한 부분들, 이건 이제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자, 밸류 체크를 더해서 해보게 되면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최악이죠. 이제 코로나로 거의 최악의 업황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디스플레이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턴어라운드가 보통 진행되고 뭐고 할 때 그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돼서 이익의 확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찍혀있고 최악의 업황에서 돌아서는 시점에서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이 알파를 가진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섞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지 않냐 라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